야담 누룽지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댁내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오늘도 재미있는 야담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한양에서도 이름 높은 정승댁 담장 너머 사시사철 푸른 소나무 그림자가 드리운 기와집 한 채가 있었습니다. 그 집은 본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던 곳이었으나 3년 전부터는 찬소리만 가득했답니다. 바로 이 집의 젊은 안주인 윤씨 마님 때문이었지요. 사람들은 쉬쉬하며 그녀를 활인검이라 불렀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을 베는 칼. 칼집에 든 칼이 아니라 뽑아든 칼처럼 그 기세가 등등하여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기계를 뽐내던 지아비마저 그 서슬에 못 이겨 3년을 채 못 채우고 저 세상 사람이 되었다는 흉흉한 소문 때문이었습니다. 길고 길었던 3년상이 끝나자 윤씨 마님은 깊은 무료함에 빠졌습니다. 검은 상복을 벗고 흰 모시옷으로 갈아입었으나 마음은 여전히 잿빛이었지요. 텅 빈 대청마루에 홀로 앉아 잘 닦인 장독대를 바라보는 것이 하루 일과의 전부였습니다. 반들반들 윤이 나는 장독의 표면 위로 제 얼굴이 비칠 때면 마님은 소리 없이 웃곤 했습니다. 그 웃음에는 칼날 같은 서늘함이 서려 있었지요. 죽을 듯 하던 사내의 마음도 사흘이면 식는다. 하였거늘 이놈의 무료함은 3년이 지나도 가시지를 않는구나. 나직이 읊조리는 목소리가 거미줄처럼 허공에 흩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여름날 오후였습니다. 볕이 따가워 마당에 돌멩이 하나까지 달아오르던 그날, 마님은 평소처럼 대청마루에 앉아 부채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얼마 전 새로 들인 머슴 하나가 우물가에서 등물을 하고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내의 이름은 돌쇠라 하였지요. 다부진 어깨와 햇볕에 검게 그을린 단단한 팔뚝, 웬만한 일에는 눈 하나, 깜짝 않을 듯한 무뚝뚝한 얼굴이었습니다. 다른 머슴들과 다를 바 없는 투박한 사내였으나 이상하게도 마님의 시선은 그의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물방울에 가서 멎었습니다. 저놈 보게. 마님의 입가에 다시금 그 서늘한 미소가 걸렸습니다. 다른 머슴들이 제 눈치 보기에 급급하여 허리조차 펴지 못할 때 저 사내는 아랑곳 없이 제 할 일을 묵묵히 해내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쳐다보는 주인의 시선을 모를 리 없을 터인데도 돌아보는 법이 없었지요. 마치 깊은 산속에서 마주친 길들여지지 않은 짐승 같았습니다. 그 순간 윤씨 마님의 잿빛 마음에 작은 불꽃 하나가 톡 하고 튀었습니다. 죽은 지아비에게도 펼쳐보지 못한 사람의 마음을 제 뜻대로 쥐고 흔들고 싶은 그 위험한 욕망이었습니다. 그래, 저놈이다. 마님은 부채를 접으며 결심했습니다. 저 무심한 돌쇠놈의 마음을 내 발 아래 두리라. 개처럼 꼬리치며 내 처분만 기다리게 만들고 말 것이야. 서방님 잡다가 심심해진 이 손, 이제는 저 머슴놈이나 한번 잡아봐야겠다. 그리하여 한양 바닥을 떠들썩하게 할 위험한 노름이 바로 그 순간 시작되었답니다. 서슬 퍼런 과부 마님과 길들여지지 않은 머슴 두 사람의 아슬아슬한 줄타기가 말입니다. 그 결심이 선 며칠 뒤였습니다. 작정하고 나선 윤씨 마님은 해가 뉘엿뉘엿 넘어갈 무렵 뒤뜰 장작더미로 향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돌쇠가 홀로 묵묵히 도끼질을 하고 있었지요. 쿵 쿵 둔탁하게 울리는 소리만이 고요한 저녁을 채울 뿐이었습니다. 마님은 소리 없이 다가가 그의 등 뒤에 섰습니다. 한참을 그리 서 있어도 돌쇠는 돌아보는 법이 없었습니다. 마침내 참지 못한 마님이 비단 치마 스치는 소리를 내며 입을 열었습니다. 네 이놈. 그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으나 돌쇠의 도끼질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쿵. 마지막으로 장작 한 개비를 보기 좋게 쪼갠 후에야 그는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땀으로 번들거리는 그의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이 없었습니다. 부르셨습니까, 마님? 내 놈은 주인이 뒤에 와 서 있어도 돌아보질 않는구나. 목이 뻣뻣한 것이냐 아니면 간이 배 밖으로 나온 것이냐? 마님의 날 선 목소리에도 돌쇠는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마른 손등으로 이마의 땀을 훔쳐낼 뿐이었지요. 송구합니다.
맡은 일을 끝내느라 미처 몰랐습니다. 맡은 일이라. 그래, 내 놈의 세상에는 그저 쪼개야 할 장작과 날라야 할 집단밖에 없는 것이더냐? 마님은 한 걸음 다가서며 그의 눈을 똑바로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검은 눈동자. 그 눈은 조금도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마님의 입가에 다시금 그 차가운 미소가 어렸습니다. 아, 과연 보통 놈은 아니로구나. 내가 요즘 아주 심심하구나. 죽은 서방의 3년상을 치르고 나니 온종일 할 일이라곤 숨 쉬는 것밖에 없어. 하여 내 너와 내기를 하나 할까 한다. 돌쇠의 눈이 처음으로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내기라니. 상전과 머슴 사이에 대체 무슨 내기를 한다는 말일까요? 제가 무엇을 걸 수 있겠습니까? 이 비천한 목숨 하나밖에는 없는 놈입니다만. 그래, 바로 그거다. 내 놈의 그 비천한 목숨 대신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내어주면 된다. 만약 내가 이기면 이 집을 나갈 수 있는 자유와 평생 먹고 살 돈을 주마. 어떠냐? 구미가 당기지 않느냐? 마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돌쇠는 처음으로 질문이란 것을 했습니다. 마님은 그 변화가 재미있다는 듯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는 저녁 공기 속으로 서늘하게 퍼져나갔습니다. 내 놈의 그 돌덩이 같은 마음. 마님은 손을 뻗어 그의 단단한 가슴팍을 손가락 끝으로 툭 쳤습니다. 내 놈의 그 누구에게도 길들여지지 않을 것 같은 오만함. 그것을 내게 다오. 내 앞에서 무릎 꿇고 내 말 한마디에 울고 웃는 개가 되어라. 내 손짓 하나에 기고 내 눈짓 하나에 죽는 신용이라도 해보란 말이다. 내가 그리 되면 내가 이기는 것이고 끝까지 버티면 내가 이기는 게다. 아, 이 무슨 지독한 노름이란 말입니까? 돌쇠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는 그저 자신을 내려다보는 마님의 빛나는 눈동자를 마주 볼 뿐이었지요. 그 눈동자 안에는 지독한 권태와 잔인한 호기심이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이윽고 돌쇠가 나직이 입을 열었습니다. 좋습니다. 그 한마디에 마님의 얼굴에 비로소 만족스러운 웃음꽃이 피어났습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걸고 벌이는 위험천만한 내기가 이 적막한 기와집 안에서 막 시작된 것이었답니다. 내기를 한 지 사나흘이 지났을까요? 윤씨 마님은 돌쇠를 다시 조용히 불렀습니다. 이번에는 사랑채의 작은 겹방이었습니다. 창호지 너머로 옆집 후원의 풍경이 그림처럼 들어오는 곳이었지요. 마님은 말없이 턱짓으로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담장 너머로 앳된 사내와 처녀가 수줍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글공부만 아는 순진한 이 도령과 그의 정혼자이자 이조판서의 여식인 오경이었습니다. 보이느냐? 마님의 목소리는 꿀을 바른 듯 달콤했지만 그 속에는 뱀의 독이 숨어 있었습니다. 네. 돌쇠는 그저 짧게 답할 뿐이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두 남녀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저것들이 바로 사랑이라는 게다. 서로 얼굴만 봐도 좋아서 어쩔 줄을 모르고 손끝만 스쳐도 세상이라도 얻은 듯 발을 동동 구르는 참으로 가소롭고 하찮은 감정이지. 저리도 티 없이 맑은 종이 위에 내 놈의 먹물 자국을 한번 내어보아라. 그것이 너의 첫 번째 과제다. 저 계집아이는 곧 혼례를 올릴 몸. 사내라곤 제 정혼자와 아비밖에 모르는 순진한 꽃봉오리지. 저 꽃을 꺾으라는 게 아니다. 그저 내 놈의 손길에 그 꽃잎이 살짝 흔들리게만 해보아라. 저 도령놈의 애간장이 새까맣게 타들어갈 만큼만 저 아이의 마음속에 너라는 이름의 작은 씨앗 하나만 심어보라는 게다. 할 수 있겠느냐? 이 얼마나 잔인한 장난이란 말입니까? 제 정혼자만 바라보는 순한 처자의 마음에 돌을 던져 파문을 일으키라니요. 돌쇠는 한참 동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아무런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마님은 그 침묵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듯 부채를 폈다 접었습니다. 왜 자신이 없느냐? 일개 머슴 따위가 어찌 귀한 양반댁 교수에게 다가갈 수 있을지 막막한 게냐? 그때였습니다. 돌쇠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마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텅 비어 있지 않았습니다. 무언가 번뜩이는 예리한 빛이 담겨 있었지요. 마님, 그래 말해보아라.
담장 안의 꽃은 어찌 꺾는 것이 아니라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바람이 되어야겠지요. 꽃잎은 스치되 가지는 흔들지 않는 바람 말입니다. 호, 바람이라. 재미있는 소리를 하는구나. 허나 바람이 불려면 길이 있어야 하는 법입니다. 저를 저 아이 곁으로 보낼 길을 내어주셔야지요. 마님께서는 그저 앉아서 바람이 부는 것을 구경만 하시면 됩니다. 아, 이것은 단순한 승낙이 아니었습니다. 마님에게 당신은 판만 깔아주시오.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하리다 하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마님의 입가에 흡족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과연 자신이 고른 말 답다는 생각이었지요. 알겠다. 길은 내가 내어주마. 내일 저녁 내가 저 아이를 불러 연못가에서 이야기를 나눌 것이다. 그때 내가 우연을 가장하여 나타나면 될 게다. 나머지는 내 놈의 깜냥에 맡기겠다. 다음 날 저녁 마님의 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마님은 오경을 불러내어 연못가를 거닐었고 이윽고 잠시 잊은 것이 있으니 가져오너라 하며 심부름꾼을 멀리 보냈습니다. 오경과 단둘이 남게 된 그때 돌쇠가 약속처럼 나타났습니다. 그는 마님에게 조용히 읍하고는 오경의 곁을 스쳐 지나가려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그의 소매 끝이 오경이 들고 있던 수첩에 살짝 걸렸습니다. 아! 하는 작은 비명과 함께 오경의 손에서 수첩이 떨어져 연못으로 빠지려 했습니다. 그 찰나 돌쇠가 몸을 날려 허공에서 수첩을 낚아챘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아씨? 그는 아무렇지 않게 먼지를 털어 수첩을 건넸습니다. 오경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그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처음으로 이토록 가까이에서 마주한 사내. 짐승처럼 강인하면서도 방금 전 보여준 몸놀림은 날렵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바라보는 저 깊고 검은 눈동자. 오경의 하얀 뺨에 자신도 모르게 붉은 홍조가 피어났습니다. 고맙습니다. 별 말씀을요. 돌쇠는 그 한마디를 남기고는 미련 없이 몸을 돌려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멀찍이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윤씨 마님의 입술이 비죽 올라갔습니다. 그래, 바람이 불기 시작했구나. 아주 잔잔하지만 분명히 불기 시작했어. 이 유희가 생각보다 훨씬 재미있을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답니다. 그날 이후 돌쇠는 과연 바람이 되었습니다. 마님의 뒤뜰과 오경 아씨의 후원을 가르는 낡은 담장을 수리한다는 핑계로 혹은 마님이 보낸 심부름을 간다는 구실로 그는 오경의 주위를 맴돌았습니다. 그 만남은 언제나 짧았고 그의 태도는 늘 정중했지요. 그러나 그가 던지는 무심한 한두 마디 말, 그가 짓는 희미한 미소 하나가 오경의 마음을 걷잡을 수 없이 흔들었습니다. 윤씨 마님은 대청마루에 앉아 그 모든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장기판의 명인이 제 말의 움직임을 보듯 흐뭇했지요. 제법이구나. 과연 내가 고른 놈다워. 저리도 능숙하게 사람의 마음을 쥐락펴락하다니. 하지만 날이 갈수록 마님의 마음속에 이상한 그늘이 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오경이 담장 너머 돌쇠에게 수줍게 말을 건네는 것을 보았을 때였습니다. 지난번엔 정말 고마웠습니다. 덕분에 정혼자이신 도련님께 드릴 시를 적은 수첩을 잃지 않았어요. 그러자 돌쇠가 잠시 일손을 멈추고 오경을 바라보며 나직이 말했습니다. 아씨의 귀한 마음이 담긴 것이니 당연히 그리해야지요. 그 마음을 받을 분은 참으로 복이 많은 분이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같이 담담했지만 그 순간 그의 눈빛이 전에 없이 부드럽다고 느낀 것은 마님의 착각이었을까요? 오경의 얼굴이 복숭아처럼 붉어지는 것을 보는 순간 마님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마치 잘 익은 과실을 눈앞에서 다른 이에게 빼앗긴 듯한 시고 떫은 감정이 속에서부터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감정이지? 마님은 부채를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자신이 판을 짜고 자신이 미끼를 던졌습니다. 모든 것은 자신의 소나기 안에서 벌어지는 연극일 뿐인데 어찌하여 이리 속이 뒤틀리는 것일까요? 그날 밤 마님은 돌쇠를 다시 곁방으로 불렀습니다. 방 안에는 싸늘한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아주 재미가 좋은 모양이구나. 마님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에는 자신도 모르는 가시가 돋쳐 있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마님.
모르겠다. 순진한 계집아이의 마음을 손에 쥐고 흔드는 놀이가 제법 입맛에 맞는가 보지. 내가 시킨 일이긴 하다만 내 놈의 그 수작이 도가 지나치구나. 너무 즐기는 것 아니냐? 돌쇠는 어둠 속에서도 마님의 얼굴을 꿰뚫어 보는 듯 했습니다. 그의 입가에 아주 희미한 그러나 분명한 미소가 걸렸습니다. 마님께서 원하신 일이 아닙니까? 바람이 되어 꽃잎을 흔들라 하시기에 그리했을 뿐입니다. 꽃잎이 제 뜻과 다르게 너무 많이 흔들린다면 그것은 바람 탓이 아니라 꽃이 약한 탓이겠지요. 네 이놈이. 마님은 저도 모르게 소리를 높였습니다. 내 놈은 그저 내 손에 들린 칼일 뿐이다. 칼이 제멋대로 날뛰는 것을 주인이 좋아할 것 같으냐? 내 놈은 그저 내 즐거움을 위해 움직이면 그만이야. 그 계집에게서 다른 즐거움을 찾으려 들지 말란 말이다. 아, 이 무슨 실수란 말입니까? 즐거움을 찾지 말라니. 그것은 마치 어린아이가 제 장난감을 뺏기지 않으려는 투정과도 같았습니다. 돌쇠는 고개를 숙였지만 그의 어깨는 조금도 움츠러들지 않았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마님. 허나 진정 즐거워하는 것은 누구입니까? 이 놀이를 시작하신 것도 마님이시고 날마다 숨어서 그 둘을 훔쳐보며 웃음 짓는 것도 마님이시지 않습니까? 저는 그저 마님의 명을 따르는 비천한 머슴일 뿐입니다. 그 말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마님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렇습니다. 정작 이 위험한 놀이를 즐기고 그들의 모습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돌쇠가 오경에게 보이는 작은 친절 하나에 이리도 화가 나는 것일까요? 어째서 그 둘의 모습이 이토록 보기 싫은 것일까요? 마님은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돌쇠라는 칼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그 칼에 휘둘리고 있다는 것을. 놀이의 주인은 어느새 자신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답니다. 걷잡을 수 없는 질투심에 사로잡힌 윤씨 마님은 결국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고 말았습니다. 며칠을 끙끙 앓던 그녀는 돌쇠를 다시 불렀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병색이 완연했으나 눈빛만은 독사처럼 이글거렸습니다. 내 놈의 수작이 어디까지 통하는지 내 끝을 봐야겠다. 마님, 이제 그만하시지요. 이 노름은 이미 너무 멀리 왔습니다. 돌쇠가 처음으로 나직이 말렸지만 마님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닥쳐라. 내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제부터는 내가 직접 나설 것이다. 내일 내가 저 순진한 도령놈을 부를 것이다. 내가 오경 그 계집과 정을 통하고 있다는 거짓 증좌를 보여줄 참이다. 내 놈은 그저 내 명에 따라 움직이면 된다. 알겠느냐? 이 얼마나 끔찍한 계략입니까? 오경의 정혼자인 이 도령에게 돌쇠와 오경이 주고받은 것처럼 꾸민 서신을 보여주어 두 사람 사이를 파국으로 몰아가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돌쇠의 얼굴이 처음으로 굳어졌습니다. 마님, 아니 되옵니다. 그것은 사람의 도리가 아닙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짓입니다. 도리? 하, 머슴 주제에 감히 내게 도리를 논하는 것이냐? 내 놈은 그저 내 장기판 위에 졸일 뿐이다. 내일 해시에 오경이 늘 거니는 후원 대숲으로 그 서신을 들고 가 있거라. 내가 도령을 그리로 보낼 것이니 내 놈은 그 서신을 떨어뜨리고 황급히 사라지는 연기만 하면 된다.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할 것이다. 이는 명이다. 다음 날 밤 결국 돌쇠는 마님의 명을 거역하지 못했습니다. 달빛마저 구름에 가려 으스스한 대숲에 그는 꾸며낸 서신을 품고 서 있었습니다. 얼마 후 마님의 손에 이끌려 온 이 도령이 대숲으로 들어섰습니다. 마님은 멀찍이서 지켜보고 있었지요. 돌쇠는 약속대로 도령과 눈이 마주치자 품에서 서신을 떨어뜨리는 척하며 황급히 몸을 숨겼습니다. 도령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다가가 바닥에 떨어진 서신을 집어들었습니다. 그것은 돌쇠와 오경이 사랑을 속삭이는 내용으로 꾸며진 마님의 잔인한 작품이었습니다. 에이, 이것이 대체. 도령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그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서신을 구겨 쥔 채 비틀거리며 숲을 빠져나갔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마님의 입가에는 승리자의 미소가 걸렸습니다. 그래, 이제 저 돌쇠놈은 온전히 내 것이야.
하지만 그 미소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이 채가기도 전에 옆집에서 곡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 도령이 그 길로 오경을 찾아가 파혼을 선언했고 모진 말을 퍼부었던 모양입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절망과 배신감에 휩싸인 오경. 아씨가 결국 스스로 연못에 몸을 던져 목숨을 끊었다는 비보가 날아든 것입니다. 아! 순진한 꽃 한 송이가 속절없이 꺾이고 만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들은 마님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하얘졌습니다. 일이 이 지경에 이를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입니다. 그때 겹방의 문이 거칠게 열리며 돌쇠가 들이닥쳤습니다. 그의 눈은 핏발이 서 있었고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마님,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마님께서 원하신 결과입니까? 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면서까지 이기고 싶으셨습니까? 나는 일이 될 줄은 몰랐다. 마님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모르셨다고요?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장난을 치면 그 끝이 어찌 될지 정녕 모르셨단 말입니까? 마님의 그 하찮은 자존심과 무료함을 위해 아씨는 죽었습니다. 돌쇠는 주먹을 부들부들 떨며 마님을 노려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이제껏 단 한 번도 보이지 않았던 깊은 원망과 경멸이 가득했습니다. 이 내기 이제 끝입니다. 마님께서 이기셨습니다. 그러니 약조대로 제 마음을 받으시지요. 받아서 평생 이 죄책감을 안고 살아가십시오. 그는 울부짖듯 소리치고는 방을 뛰쳐나갔습니다. 텅 빈 방에 홀로 남은 마님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하염없이 떨었습니다. 서방님 잡으려다 과부되고 머슴 잡으려다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놀이는 끝났고 지독한 현실만이 그녀의 목을 조여오기 시작했습니다. 오경 아씨의 초상이 치러지던 그 밤 마치 하늘도 슬퍼하는 듯 억수 같은 비가 쏟아졌습니다. 윤씨 마님은 텅 빈 방 안에서 초점 없는 눈으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먹지도 자지도 못한 채 살아있는 송장이 된 지 이미 사흘째였습니다. 오경의 곡소리가 들려오던 그 순간부터 그녀의 세상은 멈춰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부서졌고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빗소리를 찢고 방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온몸이 비에 젖어 물귀신 같은 형상을 한 돌쇠가 귀기 서린 눈으로 그녀를 노려보며 서 있었습니다. 왜 다시 돌아왔느냐? 마님의 목소리는 신라처럼 가늘게 떨렸습니다. 나를 비웃으러 왔느냐? 이 꼴이 우스워 구경하러 왔느냐? 비웃으러 온 것이 아닙니다. 돌쇠는 한 걸음 한 걸음 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의 발걸음 소리가 마님의 심장을 쿵쿵 울리는 듯 했습니다. 마님을 죽이러 왔습니다. 그리고 이놈의 심장도 마저 끝장내러 왔습니다. 그 말에 마님의 입가에서 실성한 듯한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 그토록 듣고 싶었던, 그토록 바라던 말이었습니다. 그래, 죽여라. 어서 나를 죽여다오. 이 손으로 서방을 잡고 내 놈의 손을 빌려 어린 계집을 잡았으니 이제 내 놈의 손에 죽는 것이 내 마지막 도리일 게다. 마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비틀거리며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는 스스로 그의 손을 잡아 제 목에 가져다 대었습니다. 왜 망설이느냐? 내 놈이 이겼다. 내기는 끝났다. 어서 내 승리를 가져가란 말이다. 하지만 돌쇠는 그녀를 뿌리치고 거칠게 그녀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분노와 함께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승리라고요? 이것이 승리입니까? 마님은 처음부터 알고 계셨지요. 이 모든 것이 일이 될 줄을. 제가 저 순진한 아씨에게 마음을 쓰는 척 연극을 할 때 마님께서는 제 등 뒤에서 웃고 계셨지요. 정녕 마님의 그 지독한 심심풀이를 위해 그 모든 것이 희생되어야 했습니까? 아니, 마님은 그의 가슴을 주먹으로 치며 절규했습니다. 이제 그녀에게는 지켜야 할 체면도 숨겨야 할 마음도 없었습니다. 아니야. 나는 그저 내 놈을 갖고 싶었을 뿐이다. 내 것이 아닌 다른 것을 바라보는 내 눈빛이 싫었고 나 아닌 다른 이름에 흔들리는 내 마음이 증오스러웠을 뿐이야. 그래, 나는 졌어. 너에게 진 것이 아니라 너를 담아버린 내 자신에게 졌다. 그러니 이제 나를 버려다오. 제발.
나를 이 지옥에서 꺼내다오. 마님의 절규는 돌쇠의 마지막 이성을 끊어놓았습니다. 그는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그녀를 거칠게 끌어안았습니다. 그것은 사랑의 포옹이 아니었습니다. 서로를 파멸시키기 위해 부딪히는 두 개의 행성 같았고 모든 것을 태워버릴 듯한 거대한 불길이었습니다. 증오와 연민, 욕망과 원망이 뒤엉켜 서로의 살을 파고들었고 뜨거운 눈물이 서로의 입술 위에서 짠맛으로 뒤섞였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미친 듯 비바람이 몰아치고 방 안에서는 두 개의 영혼이 서로를 물어뜯으며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미워해라. 나를 미워해야 한다. 마님의 애원 섞인 속삭임에 돌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못합니다.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체념과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 끔찍한 노름의 끝에서 그들은 서로가 서로의 유일한 지옥이자 구원임을 깨달았습니다. 서방님 잡으려다 과부된 마님은 머슴을 잡으려다 제 심장을 내어주고 말았고 길들여지지 않겠다던 머슴은 마님을 길들이려다 제 영혼을 저당 잡히고 말았습니다. 그 밤 빗소리 속에서 두 사람은 서로를 아는 채 남김없이 부서져 내렸습니다. 승자도 패자도 없는 오직 패어만이 남은 싸움의 끝이었답니다. 밤새 울부짖던 비는 거짓말처럼 멎고 폐허가 된 방 안으로 차가운 새벽빛이 스며들었습니다. 어지럽게 널린 옷가지들 사이로 윤씨 마님은 밤새 죽은 듯이 누워 있었습니다. 먼저 눈을 뜬 것은 그녀였습니다. 곁에 누워있는 돌쇠의 얼굴을 보았을 때 그녀의 마음속에는 아무런 감정도 일지 않았습니다. 그토록 탐내던 전리품은 이제 그녀의 죄를 비추는 거울일 뿐이었습니다. 이윽고 돌쇠도 눈을 떴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부딪혔지만 거기에는 어떠한 열기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잿더미만 남은 불씨처럼 차갑게 식어버린 눈빛이었습니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마님이었습니다. 쉰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습니다. 가거라. 내 약조대로 너에게 자유를 주마. 그리고 이것은 평생 먹고 살 돈이다. 멀리 아주 멀리 떠나거라. 다시는 내 눈에 띄지 마라. 마님은 머리맡에 있던 작은 비단 주머니를 그에게 던졌습니다. 그것은 내기의 대가였습니다. 그러나 돌쇠는 그 주머니를 줍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자리에서 일어나 묵묵히 옷을 챙겨 입을 뿐이었습니다. 그의 뒷모습을 보며 마님은 눈을 감았습니다. 이 지긋지긋한 악연도 이제 끝이라고 생각했지요. 하지만 옷을 다 입은 돌쇠는 방을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문 앞에 선 채 여전히 등을 보이며 나직이 말했습니다. 어디를 가란 말씀이십니까? 뭐라? 마님께서 제 세상을 이미 다 부수셨는데 제가 갈 곳이 어디에 남았겠습니까? 돌쇠가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그의 얼굴은 살아있는 사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을 체념한 자의 텅 빈 얼굴이었습니다. 내기는 마님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저는 이제 마님의 것입니다. 평생 마님의 곁에서 마님의 죄를 비추는 거울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져야 할 몫이고 마님께서 받으셔야 할 벌입니다. 아, 마님은 그만 숨을 삼켰습니다. 이 얼마나 지독하고 잔인한 복수란 말입니까? 자유를 주는 것마저 허락하지 않겠다는 영원히 곁에 남아 함께 이 지옥을 살아가자는 선고였습니다. 서방님을 잡으려다 과부가 되었고 머슴을 잡으려다 모든 것을 잃은 것도 모자라 이제는 그 자신이 머슴의 영원한 포로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 후로 활인검이라 불리던 서슬 퍼런 마님은 한양에서 사라졌습니다. 다만 정승댁 담장 너머 기와집에는 그림자 같은 여인과 말없는 사내가 유령처럼 살아간다는 흉흉한 소문만 떠돌았답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말이 없었고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함께 밥을 먹고 같은 지붕 아래서 잠들며 살아있는 지옥을 함께 견딜 뿐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마님은 그토록 원하던 대로 머슴을 잡았으나 그 대가로 자기 자신을 영원히 잃어버리고 말았다는 슬프고도 기이한 이야기였답니다. 오늘 이야기 재미있으셨나요?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도 부탁드려요. 다음 이야기 꼭 보러 오세요.